반갑습니다. 11월 12일 목요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변동성, 변수 이런 것들 걱정들 하고 계셨을 텐데요. 자,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그냥 밀어버리는 장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것 같아요. 일단 청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보다도 다룰 오버로 넘기는 것 같고, 또 상승 쪽으로 베팅을 해서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마감 때까지도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변수는 마지막에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마감되는 그 시점까지는 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장 막판에 한 1시간 정도 또는 30분 정도 남겨놓고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일 변수는 항상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뭐 밀릴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외국인 수급도요, 아침에는 순매도 기조가 좀 나오는 듯 했었습니다. 뭐 보합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왔었는데, 지금 순매수로 돌아서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또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쭈글쭈글 되다가 지금은 이제 다리 위로 쫙 편 듯한 그런 또 빳빳한 형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서 가시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의 상승이 올망졸망하게 조그맣게 나타나죠. 뭐 양봉 크기도 작고요. 그래서 아우 감질만 난다, 왜 이렇게 가냐, 가려면 시원하게 가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장의 상승은 작은 상승이 좋습니다. 왜냐면 작게 조금씩 자꾸 올라가야지 따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게 조금씩 따라 붙으면서 시장이 쭉 끌고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팡 터져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장이 되죠. 처음부터 그냥 빵 하고 터져서 움직이게 되면 위쪽에서 팔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단기 상승으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팔아먹어야 한다, 이런 이슈들이 그러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러한 정도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좀 작게 변동성을 적게 해서 움직여주는 것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요, 양봉이 나와 있습니다. 옆으로 조금 서 있는 모습인데, 사실 어제 좀 많이 올라왔죠. 1.3%나 올라섰기 때문에 오늘은 한 절반 정도 깎아주는 거, 또는 뭐 더 내려가도 상관없죠. 그래서 조금 깎아서 뭐 한 0.5% 정도 전후로 조정을 받아도 괜찮은데, 이게 또 플러스가 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려가야 되는 상황, 조정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땡겨서 올라가는 부분이 된다라면 뭐 상황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다만 RSI 지표가 지금 70권에 들어가섰기 때문에 횡보나 작은 조정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항에 대한 돌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움직임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450포인트 지지선에 대한 관점들로 옆으로 좀 서주거나 좀 들어와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정을 꼭 기다려서 하는 부분은 아니죠. 그냥 올라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조금 더 튼튼하게 움직여 주려면 살짝 들어왔다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증시나 시장이나 종목이나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뭐 걱정할 건 없어요. 그냥 뭐 조금 내려가더라도 뭐 시간적인 부분이 다 해결해 줄 테고요. 오히려 더 많이 오른 이후에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상황을 계속 상승 쪽으로 보시면서 유지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번 조정이 들어올 때는 조금 이제 그동안 눈여겨봤었던 종목들, 이제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을 다음번 조정에서 절대 놓치지 말고 매수를 꼭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확 튀어 올라간 거, 즉 11월 초부터 매수를 들어갔었다라면 뭐 아마도 좋은 종목들을 지금 잡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고 계실 텐데, 뭐 지금 따라 들어가면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조정이 딱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또 돌려서 나가는 자리를 확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을 계속 짜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코스닥은 반면에 조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간밤에 이제 나스닥이 좀 올라오면서 이제 뭐 코로나 백신에 대한 부분이 나와도 뭐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로 접근이 됐기 때문에 뭐 조금씩 진정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과 그 다음에 코로나 종식에 대한 내용들은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성급하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 부분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천천히 우리가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유리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많이 빠졌었던 종목들의 어떤 단기 반등이 좀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침 시황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많이 빠져서 내려간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에 올라올 때는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저로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바로 매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상황들을 보고 전략을 짜시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고평가 있는 종목들은 건드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자, 수급 동향 살펴봅니다. 외국인들은 230억 순매수에다가 연기금 매수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금융투자 쪽에서는 이제 너무 올랐다 해가지고 매도를 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쩌면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사가지고 증시가 올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신고가가 만들어졌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 물량을 지금 개인들이 받아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받아가는 흐름들이 약간은 불편해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은 조정을 조금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 그러면 옆으로 좀 눕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휘둘릴 만한 어떤 상황은 아닙니다만 너무 고점대에서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어도 많이 털릴 것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개인들 수급 동향 일단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개인이 들어오든 기관이 팔아먹든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게 된다면 주가는 조정을 크게 받지 않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뭐 시총 상위권에서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걱정할 필요 없겠죠.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은 매수가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크게 나쁘지 않은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를 이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이제 그 기관들 움직임에서 보면은 삼성전기가, 네, 첫 번째, 그 다음에 HMM 이렇게 있고요. 신규 상장인 이 교촌 FMB, 뭐 통닭값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사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상장 이후에는 항상 아시죠? 이렇게 물량이 떨어지는 거. 그래서 뭐 오늘 분위기가 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물량이 나오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히트 이후에 사람들이 시선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뭐 어쨌건 네, 물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반드시 팔아야 되는 자리, 접근하면 안 되는 자리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중공업 뭐 계속 좋아지는 모습이죠. 네, 애경 유아도 요즘에는 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이콘텐트리 요즘에 화장품 관련주들에서는요 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게 어제 시점에서 이제 그 광군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대 매출이 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 제가 중국에 전화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광군자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 그동안 억눌렸던 그 마음들 있죠.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쇼핑 못했던 부분 때문에 한 달 월급 다 쓰고 모자라서 돈까지 빌려가지고 물건을 샀대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하게 써댄 거죠. 이 광군제에 정말로 너무나 많은 돈들을 써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작년 대비 한 2배 정도씩은 더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샀냐 그랬더니 이제 여자들은 대부분 화장품을 샀는데 어디 걸 쓰느냐 그걸 이제 좀 파고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후라는 화장품, 후라는 거 혹시 아세요? 뭐 이영애가 선전한다고 하던데요. 이 후라는 화장품인데 이게 뭐 아주 뭐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LG생활건강에서 나온 화장품이에요. 주가가 그래서 어제부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부 다 이제 쫙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아주 그냥 요것만 쓰고요. 뭐라고 그러죠? 지금 30대 중후반 이런 여성들이 바르면 10대처럼 보이게 된다. 뭐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라는 화장품이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게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들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 SK2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바르면 좀 뭐라 그럴까요? 민감성 피부는 잘 안 맞는가 봐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중국인들은 한국 화장품을 특별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후라는 제품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 그리고 프랑스 쪽에 뭐 얘기하던데 프랑스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래서 LG생활건강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입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거는 광군제를 통해서 이제 그 실적이 굉장히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또 소비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니까 계속 그 뭐라 그럴까 소비의 규모는 계속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시면 이제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SDI, 뭐 카카오, 뭐 셀트리온, 그다음에 현대차, 네, 이런 쪽 계속 뭐 매도가 있고요. 기아차도요. 네, 네이버. 기관 쪽 움직임은 근데 오늘 그 금융투자 쪽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서 다 나오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외국인들 볼게요. 외국인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순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죠. 기아차 매수, 그 다음에 네이버 쪽 순매수 들어오는데 글쎄요, 네이버는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카카오, 녹십자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좀 좋았죠. 지금 조정 들어가는 모습이긴 한데 살짝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실적 좋게 나왔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접근이 일어나고 있다. 교촌은 계속 외국인들 팔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런 형태의 모습.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여기 들어있네요. 외국인들 순매수한 종목으로. 아무튼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거나 뭐 역대급으로 뭐 판매가 됐다거나 그런 얘기들 나오게 되면 일단 그쪽에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좋아질 거 생각되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굳이 지금 광군제뿐만 아니라 이제 뭐 코리아 페일 세일 페스타? 네, 파스타? 페스타? 뭐 하여튼 뭐 그거 있죠? 그 판매하는 그 뭐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거. 거기에다가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뭐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요. 이 소비와 연결되어 있는 제품들, 소매 판매 이런 쪽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또 뭐라 그럴까? 이런 쪽에서 이제 하여튼 유통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조선해운이나 이런 쪽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형성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폭넓게 보시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상황의 시장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을 따라가시면 좋은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장중시장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고요. 오늘은 13시 30분부터 네, 무료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또 라이브 시청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오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뭐 유튜브에서는 재방송을 계속 또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시청하셔도 괜찮으니까 편안하게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가 라이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